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바쁘고 목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강의는 강의대로 뭐 4시간 하면서 이제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또 공방에서 수업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좀 미래를 보고 복원을 배우실 분도 오셔가지고요. 그 뭐 하루 종일 말을 하는 편입니다.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상담이 많으니까 전화 통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계속 뭐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고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는요. 지금 이게 반지갑이거든요. 반지갑인데 지금 이쪽은 타공을 해놨습니다. 타공을 해놨는데 이런 타공을 할 때 안쪽에서 카드 포켓에서 이 붙여진 부분 있죠. 이 음세 부분 여기를 치질이 바로 여기에 걸쳐지면은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뭐 구입을 하거나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신 분들이 쓸 때는 이 틈 사이가 나중에는 갈라지거나 가죽이 잘려 있으면 그 부분이 벌어지거나 그러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예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어째서 이 수공예는 뭐 한 1년 했다고 해서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많이 만들어 보면은, 그 사이즈에 어느 정도에 맞게 내가 재단을 했을 때, 이런 사이가 치질 타공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이쪽은 타공을 했는데 지금 이쪽은 타공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안쪽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여러 가지 요령이 있지만은 패턴을 놓고 자른다고 해도 이 틈 사이가 붙인 사이가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안쪽에서 보면 타공이 된 부분 카드 포켓이니까 여기부터 타공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부터 하면 안 되고 한 달을 걸치고 해줍니다. 한 달을 걸치고 해서 이 카드 포켓이 이렇게 제껴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밖에서 타공을 하기 전에 이 안쪽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달을 걸쳤을 때 한 달을 걸쳤더니 자, 틈 사이에 물리지가 않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한 날을 걸쳤을 때 자, 연결된 부분이 물리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살짝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고 표시만 살짝 내주시고 여기에서 또 갔을 때 접히는 부분이 치질이 안 들어가죠. 이러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에까지 한 날이 딱 걸쳐지게 타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령은 한 달을 걸쳤을 때 바깥쪽에 어떻게 표시를 해주느냐, 뭐 보고해도 되지만요. 한 달을 걸쳤을 때 치즈를 그대로 90도 각도로 돌려서 그대로 뒤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표시를 해주면 여기에 한 날이 걸쳐진 부분이 디바이더 3mm 간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질이 그대로 여기에 표시해서 그대로 90도로 넘어가서 딱 표시를 해주면 그 부분이 이제 3mm가 되는 거죠. 디바이더 간격 3mm. 자, 그러면 한번 타공을 해볼게요. 공예든 복원이든 조금 멀리 보고 해야 됩니다. 음식점 오픈하듯이, 오픈발로 몇 달 만에 이렇게 매출이 확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돼요. 포기를 안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표시를 하고 나서 한 날을 걸쳤을 때 표시를 하고 나서 제가 타공을 해볼게요. 이쪽 뒤쪽으로. 지금 이 제품은 반지갑이에요. 반지갑인데
이제 안쪽을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즘에는 현금이나 카드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도 막 핸드폰에 쏙쏙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두 개만 카드 포켓을, 그러니까 총 네 개인데 명함을 꽂으시든 해서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양을 이제 카드 현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모양을 내주고요. 이런 끝에도 조금 좀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접어지는 연결되는 부분이 이 사이에 이 틈 사이로 치질이 타공이 되지 않게 안쪽에서 먼저 체크를 했으면은 바깥쪽에서 이제 타공을 해주는데요.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체크가 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mm 정도를 띄워놓고, 망치 소리가 좀 크게 나네요. 자, 이제 보시면 치즐은 타공이 됐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한 날 걸쳤죠? 여기 그리고 이음새 부분이 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두 날이 한 겹 해서 타공이 잘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칸, 잘 보이시게 좀 깊이 타공을 했어요. 안쪽에서 체크를 먼저 해주니까 여기 보시면 타공이 쭉 돼서 여기 이음 부분 있죠? 이음새 부분, 여기에 타공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쪽 칸에 한 날, 마지막 칸에 한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갑 같은 것을 만들 때, 뭐 지갑뿐만이 아니고 이제 카드 포켓이 여러 칸이면은 어떤 제품이든 똑같습니다. 밖에서 무작정 타공을 하면은 이어지는 사이에 타공이 되면 그게 나중에 벌어져요. 실로 아무리 바느질을 한다고 해도 이미 가죽이 잘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먼저 치즈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 다시요. 여기 한 날을 걸쳤으면은 이 치즈를 그대로 90도로 돌려서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한 날 걸치고 90도로 돌려서 그대로 넘어가서 딱 표시를 하면은 그게 디바이더 3mm 간격이 나와요. 자, 이제 아래까지 좀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잘 안 보이시나? 좀만 깊이.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타공을 안쪽에서 확인을 하니까 여기까지 타공이 됐고 이 한 날의 간격이 여기입니다. 이 끝.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날이 걸쳐져서 타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 모든 제품에 카드 포켓이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그 형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 포켓이 들어가는데, 카드 포켓은 핸드폰 케이스가 됐든 이런 반지갑이 됐든 뭐가 됐든 안쪽에서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지 않고 밖에서 무작정 타공을 하면은 이어진 부분이, 이어진 부분에 타공이 되면은 바느질을 해서 실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한 땀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네 날짜리로 해서 뭐 두 날도 괜찮고요. 이제 나머지 한 땀만 타공을 해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끝에 여기에 한 달만 딱 나왔죠? 이래서 바느질을 쭉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 카드 포켓이 연결이 된 부분은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바느질을 2바퀴, 여기도 2바퀴, 여기도 2바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튼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어서 이쁜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카드를 예를 들어서 한 칸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2개를 넣거나 3개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이어진 부분에 타공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부분이 이제 벌어지겠죠. 아무리 통가죽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쪽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타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도 한 날을 걸쳤을 때 먼저 체크를 해줘요. 안에서 여기죠. 여기 체크해주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잘은 안 보이실지 몰라도 너무 세게 누르면 이제 저도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여기 체크했고, 자, 딱 맞죠? 이렇게 한 날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품을 오래 써도 구입을 하신 분들도 불만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염색도 겉면은 이쁘게 하시고, 타공을 할 때는 이런 지갑 그러니까 포켓 종류는 안쪽에서 확인을 하고 바깥에서 타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문제가 안 생기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